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김명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트임 흉터 성형과 그리고 5번째 절개 쌍꺼풀 눈매 교정 그리고 뒤트임, 밑트임, 뒤수술을 했던 환자분 케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기존에 절개 쌍꺼풀 4번을 했었고 앞트임 2번, 뒷밑트임까지 했었는데 여전히 답답해 보이고 비대칭도 너무 심하고 앞트임 흉터가 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입니다. 이 환자분에게 이제 쌍꺼풀 재수술을 통해서 비대칭을 교정하면서 모양을 예쁘게 다듬고 눈매 교정을 해서 눈이 또렷하게 만들면서 앞트임 흉터 성형 그리고 뒤트임, 밑트임 재수술을 통해서 그분이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 쌍꺼풀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왼쪽은 중간 넘어서부터 라인이 갑자기 바깥쪽으로 나오고 앞쪽 부분은 완전히 인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앞 3분의 1 지점부터 얇게 인아웃 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깔끔하게 라운드된 라인이 아니라 중간에서 꺾이는 라인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일단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의 쌍꺼풀 라인의 모양을 변경을 시켜야 되고요. 라인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라인이 최대한 보일 수 있게끔 변경을 하고요. 왼쪽 쌍꺼풀 라인도 오른쪽에 맞춰서 비대칭을 교정을 하는 형태로 절개 쌍꺼풀을 교정을 하는 거고요. 눈을 조금 더 또렷하고 또 지금보다도 눈을 약간이라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절개 쌍꺼풀과 함께 눈매 교정도 계획을 한 케이스입니다. 과정들을 보자면은 쌍꺼풀은 기존 라인보다 더 높게 라인을 만들면서 밑에 있는 흉터를 제거하면서 라인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고정도 당연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완만하게 인아웃 라인으로 고정을 해드렸죠. 그리고 왼쪽 쌍꺼풀 같은 경우도 먹혀 들어갔던 라인 자체가 이제 되게 얇은 라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께감 있게 라인을 잡아주고 그게 바깥쪽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수정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사진을 보자면 기존 쌍꺼풀 라인보다 이제 인아웃 라인으로 완전히 변화가 다 정확하게 생겼고 양쪽 비대칭도 모양이 예쁘게 잘 자리 잡았고요. 지금 현재 눈동자 노출 정도보다는 수술 후 눈동자가 아주 완만하게 더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았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에 울퉁불퉁한 흉들이 많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흉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쌍꺼풀 고정 자체가 부분적으로 강하게 돼 있고 또 나머지는 고정이 잘 안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규칙한 흉으로 남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봉합을 할 당시에 고정만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피부 봉합을 다시 촘촘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게 흉터가 적게 남았다고 알면 되실 겁니다. 2번을 걸쳐서 앞트임을 해서 누호 자체가 보이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잘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부위죠. 흉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나 일반적인 성형외과에서는 앞트임 복원을 많이 얘기를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앞트임을 막으면 안 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절대 복원을 설명드리지 않고 이 흉터만 개선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양옆을 충분히 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흉터는 제거를 하고 박리하면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안쪽에서 촘촘하게 봉합을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모양이 뾰족하게 살아나면서 흉이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의 형태를 보면은 이런 고랑이 안쪽으로 달라붙은 형태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왼쪽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눈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정도까지가 뒤안각의 그 꼭지점, 뼈 경계 부위인데 지금 여기까지 터 있지가 않죠. 그래서 뒤트임 여지를 많이 남겨놓은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트임을 충분히 재수술을 통해서 끝까지 터드리고 올라가 있는 눈꼬리를 특히 이제 왼쪽을 더 많이 내렸죠. 애프터 모습을 비교를 했을 때는 경사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좌우 길이 끝에까지 다 텄기 때문에 흰자가 엄청나게 많이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위로 응시를 했을 때 눈동자가 눈 경사도에 따라서 흰자 보이는 정도가 다르죠. 완전히 거의 평평하게 됐기 때문에 세로 길이도 내려오게 되고 바깥쪽의 경사가 떨어짐으로써 뒤쪽이 시원하게 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흰자 크기가 대폭적으로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뒤트임 같은 경우는 골막 고정을 바깥쪽에다 무조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트임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방법이 눈 밑 지방 뒤쪽에 있는 근막입니다. 여기는 골막 고정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골막 고정은 처음에 꺾여서 다운되는 거에 비해서 나중에 너무 올라온 정도도 심하고 웃음을 지었을 때 되게 어색한 웃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트임 같은 경우는 근막으로 해서 여기를 많이 떨칠 것이냐, 바깥쪽을 많이 떨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더 많이 떨칠 것이냐 계획을 잡으면서 보통 수술이 진행되는데, 일자로 다운될 수 있다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더 아래로 다운되지 않는 범위 내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완전히 일자로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저교정이 되는 게 예쁘고 정상적인 눈 모양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했을 때 앞뒤 흉터가 많이 없어졌고요. 쌍꺼풀의 모양의 비대칭이 교정되면서 인아웃 라인으로 중간 부위가 함몰되지 않게끔 라운드진 형태로 모양을 변경시켰고요. 그리고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을 조금 더 세로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뒤트임, 밑트임 지수를 통해서 올라가 있는 눈꼬리를 충분히 내려줬고요. 그리고 바깥쪽 뒤트임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골막까지 충분히 끝까지 트는 형태로 진행된 좋은 케이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보는 K솔루션 눈성형 부분이었고요. 저의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을 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